안녕하세요.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주제죠. 오토 레이아웃 기능 및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로그인 UI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뒷부분에는 오토 레이아웃의 신규 기능, 민 위드, 맥스 위드, 랩 기능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버전의 인스타그램 로그인 페이지 케이스 스터디 파일을 사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일이 열리면 앱 로그인 페이지를 선택하고 화면의 시안을 우측으로 복제를 합니다. 이를 단축키 커맨드 X로 오르낸 다음 왼쪽 사이드바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하고 페이지의 이름을 테스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빈 캔버스에 커맨드 V로 로그인 UI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연정스 피그마 오토 레이아웃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할 가이드 화면을 캔버스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로컬 컴포넌츠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좌측에 버튼, 아이콘, 인풋, 로고 페이지 등에서 해당 메인 컴포넌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컬 베리어블스에 표시되는 컬러 베리어블과 그리고 로컬 스타일즈 밑에 표시되는 텍스트 스타일즈, 즉 텍스트 토큰들을 디자인 패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Shift-I 단축키를 클릭하여 리소스 패널을 활성화시킨 다음 컴포넌트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할 로컬 컴포넌트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바, 홈 인디케이터, 로고, 인풋, 그리고 버튼까지. 이 파일은 프리텐더드 폰트를 사용했고요.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에 이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글꼴을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데스크톱 앱이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 피그마를 이용 중이시라면 폰트 인스톨러 또한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로그인 화면을 구성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인스턴스들을 선택을 하고요. 디자인 패널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인스턴스들을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정의를 할게요. 프레임 안쪽에 인풋과 버튼을 선택하고 바깥쪽 프레임을 기준으로 가로 길이가 100%가 되도록 가로 리사이징 옵션을 필 컨테이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오토 레이아웃의 단축키 Shift-A로 각 요소들을 그룹핑 하겠습니다. 이를 커맨드 R 클릭하고 프레임의 이름을 베이스 슬러시 로그인 페이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 프레임에 대한 배경 컬러를 디자인 패널에서 BG Surface라는 베리어블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의 사이즈 옵션을 여기에서 살펴볼 건데요.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기 때문에 디폴트 가로 세로 리사이징 옵션이 허그 앤 허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리사이징 옵션을 픽스드로 변경을 하고요. 세로 사이즈는 아이폰 13 미니 사이즈 기준으로 812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이 픽스드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토 레이아웃의 상세 옵션을 살펴볼게요. 여기 이 중간 여백이 194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안에서 마우스 호버 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클릭하여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디자인 패널에 직접 입력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리사이징을 해볼 건데요. 가로에 대해 허그가 아니라 필 컨테이너, 세로에 대해서도 필 컨테이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정렬 옵션을 센터로 수정한 다음 중간 여백에 대해서 0을 입력을 합니다. 컨테이너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가이드처럼 좌우 여백을 24로 해줄게요. 그 결과 안쪽의 컨텐츠 영역의 가로 사이즈가 자동으로 리사이징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다시 그룹핑을 할 건데요. 모두 선택한 다음 오토 레이아웃으로 그룹핑을 해줍니다. 이의 이름을 컨텐츠라고 정의를 할게요.
가이드를 살펴보면 컨텐츠 요소들의 중간 여백이 16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영역은 추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시안에도 중간 여백에 대해서 16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폼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가이드를 참고하면 중간 여백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과 버튼을 모두 선택하고 Shift A로 그룹핑을 하고요. 그리고 커맨드 R을 클릭해서 이름을 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인풋을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추가된 인풋의 영역만큼 세로 길이가 자동으로 리사이징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로에 대한 리사이징 옵션이 허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프레임의 내부의 사이즈에 따라 리사이징 되는 조건이 바로 허그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폼 안쪽에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컴포넌트 속성들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인풋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사이드바를 확인하면 컴포넌트 속성에 대해 수정 가능한 항목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위에 있는 속성들은 최상위 속성 편집 항목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스턴스 내 중첩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에 대한 하위 속성 편집 항목에 해당됩니다. 중첩된 인스턴스들의 속성들을 최상위 편집 항목과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로 구분을 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인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어떤 구조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인풋 컴포넌트의 메인 컴포넌트를 보고 계신데요. 인스턴스와 달리 메인 컴포넌트는 이름 앞에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컴포넌트의 특징은 두 개의 타입, 다수의 액션별 상태를 스타일을 달리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컴포넌트의 베리언트 기능으로 만든 컴포넌트 세트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 세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살펴볼게요. Properties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이는 프로퍼티를 하나 이상 추가했을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이 중 Nested Instance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언더바 레이블을 마우스 호버하면 해당 부분이 캔버스에 표시가 됩니다. 이를 레이어 패널에서 살펴볼게요. 컴포넌트 내에 중첩되어 있는 언더바 레이블 인스턴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선택 시 이 또한 디자인 패널에서 개별적으로 프로퍼티와 밸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컴포넌트 세트에 포함할지 여부를 오른쪽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고 네스티드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네스티드 인스턴스에서 표시되는 항목들이 여기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사이드바에서도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즉, 이 프로퍼티스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이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때 어느 범위까지 수정 가능한지 여부를 가이드 없이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부 속성 이름 앞에 이모티콘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상위 속성과 중복되어 표시되는 서브 속성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속성값이 꼬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자물쇠를 표기를 했습니다. 연필 아이콘의 경우에는 오른쪽 밸류인 인풋 필드에 마우스를 호버하면 시안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퍼티 중 텍스트 속성에 해당됩니다. 이번엔 최상위 속성 중 쇼 레이블에 마우스 호버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에 대해서 표시 여부를 스위치를 오프를 해서 시안에서 숨기고 헬프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오프를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를 이용하며 이처럼 UI를 빠르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인풋 인스턴스의 속성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입에 대해서 디폴트 대신 패스워드로 변경한 다음 헬프 메시지의 메인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헬프 메시지는 총 2개의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우측에 링크가 있는 경우 또는 헬프 메시지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복제한 인스턴스가 인풋 컴포넌트에 중첩되어 네스티드 인스턴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페이지로 가서 만약 show help 메시지에 대한 스위치를 끄면 이와 연결된 설정이 함께 숨겨집니다.
그리고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 이 스위치를 켜볼게요. 그럼 링크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속성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왼쪽 시안에서 Show Validation 텍스트에 대한 스위치를 끄겠습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이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Go to Main Component를 클릭하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경우 사이즈가 버튼 높이에 따라 MD 그리고 LG 두 개의 유형이 있고요. 버튼 액션을 기준으로 4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페이지로 갈게요. 이 버튼의 사이즈를 MD에서 LG로 변경을 하고요. 레이블에 대해서 로그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를 disabled로 변경을 할게요. 이번 섹션에서는 컨테이너 우측 상단에 팝업 닫기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불러오기 위해서 Shift I를 클릭하고 컴포넌트 검색창에 클로즈를 입력하여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컨테이너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아이콘이 로고 위에 센터 정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싸줍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을 버튼 언더바 클로즈라고 할게요. 안쪽에 있는 이 아이콘의 사이즈를 변경할 건데요. 아이콘의 사이즈를 가로 28, 세로 28로 변경하고 아이콘을 감싸고 있는 오토 레이아웃의 프레임의 패딩 값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곳에 커맨드 키를 클릭하면 좌우 상하의 여백을 한 번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향키와 Shift 키를 클릭하면 그 결과 이 버튼의 사이즈가 가로 44, 세로 44가 되었습니다. 이는 터치 영역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버튼을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아이콘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옵션이 버티컬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다시 버튼을 선택하고 Absolute 포지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Constraints 옵션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때 정렬을 라이트 앤 탑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Constraints 옵션을 확인하면 라이트 그리고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시안을 오른쪽으로 목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조정을 해볼게요. 의도한 대로 버튼이 우측 상단에 고정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 영역과 인스타그램 회원가입 영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툴 단축키 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텍스트 또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라인을 추가할 건데요. 라인 단축키 L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직선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커맨드 D 클릭하여 복제 후 드래그를 하여 밑으로 옮깁니다.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겠습니다. 프레임의 이름을 디바이더 랩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 레이아웃의 방향 옵션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중간 여백을 24로 하고요. 현재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 디바이더 랩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사이징 옵션을 필 컨테이너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두 개의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리사이징 옵션을 필 컨테이너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R을 클릭해서 라인들의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디바이더 그리고 넘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리네임을 클릭하여 두 개의 레이어의 이름을 일괄 수정을 했습니다. 디바이더 랩을 선택하고 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의 이름을 버튼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정의하고 또는 대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양쪽의 라인은 모두 지우고요. Shift I 단축키를 클릭해서 페이스북 아이콘을 추가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좌측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왼쪽 방향키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리사이징 옵션을 허그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 8, 중간 여백도 8로 변경을 할게요.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수정을 할 건데요. 우선 또는을 선택하고 텍스트 토큰을
타이틀 XS, SM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의 경우에는 링크 SM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는 텍스트 전용 컬러 중 텍스트 프라이머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또는 텍스트는 텍스트 전용 컬러 중 텍스트 뮤티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을 모두 선택하고 구분선 전용 컬러인 BG 디바이더 베리어블을 선택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버튼과 디바이더 랩을 모두 선택하고 이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셜 로그인 랩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제 이 그룹에 대한 위치를 정해줄 건데요. 이를 컨텐츠 프레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 랩에 대해서 중간 여백을 8로 정의를 하고 마무리로 아이콘의 사이즈를 18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버튼의 터치 영역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위아래 패딩 값을 7로 조정하여 버튼의 높이가 32가 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셜 로그인 그룹을 복제하고 위치를 레이어 패널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또는과 디바이더 영위를 선택하여 지우겠습니다. 디바이더 영위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디바이더 영위를 바깥쪽으로 옮기고 디바이더 랩을 지우겠습니다. 바깥쪽 프레임의 이름을 조인 랩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빠르게 수정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 화면은 이렇게 1차 완성이 되었고요. 이를 인스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생성 후 오른쪽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스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반응형 테스트를 했더니 회원과의 구분선 영역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인의 가로 사이즈가 좌우로 100%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바이더를 선택을 하고 리사이징 옵션을 디자인 패널에서 필 컨테이너로 변경을 합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 이제는 컨텐츠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색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min width와 max width 값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min width에 대해서 모바일 최소 가로 해상도인 320 기준으로 가로의 값을 272로 정의를 했습니다. max width에 대해서는 40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인스턴스에 바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마무리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2023 피그마 컴피그에서 소개된 오토 레이아웃의 새로운 기능, 랩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저는 이 파일의 커버에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칩스 레이어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이를 복사하고 오른쪽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캔버스 배경의 컬러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역시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인데요. 앞쪽에 아이콘 모양이 이전과 다르죠? 이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레이아웃의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직과 수평에 대한 옵션만 있었는데 랩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반응형 UI 제작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